상상해 보십시오. 미국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영토를 가지고 석유 한 방울이나 천연가스 한 세제곱미터조차 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가 현재 전 세계 인공지능, AI 산업의 심장과 심박수를 한 손에 쥐고 흔들며 최근 1인당 GDP에서 일본을 추월하는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결코 SF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 자본시장을 뒤흔들며 자국 주식시장을 세계 5위의 거대한 금융고지로 올려놓은 대한민국이 보여주고 있는 서슬퍼런 현실입니다. 냉정하게 객관적인 지표로만 한 국가의 체급을 매긴다면 한국은 태생부터 거대한 핸디캡을 안고 태어난 나라입니다. 국토 면적은 세계 107위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한반도의 절반에 불과한 좁디 좁은 땅입니다. 인구는 세계 29위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국내 소비와 내수 시장만으로 대기업과 국가 경제가 자생할 수 있는 기준선인 1억 명의 절반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자원 상황은 더욱 참담합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무려 93.9%에 달해 무역로가 단 몇 주만 막혀도 국가 전체가 석기시대로 돌아갈 만큼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달에 외로운. 그러나 2024년 글로벌 금융시장이 마주한 성적표는 이러한 상식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대표 지수인 코스피가 폭발적으로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했고 그 결과 전 세계 증시 시가총액 순위에서 당당히 5위라는 역사적인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자국 영토 안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경제가 굴러가는 초강대국들, 즉 미국, 중국, 일본, 인도라는 거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금 주변에서는 이를 두고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단 두 개의 반도체 기업이 시장 전체를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린 시한폭탄 같은 거품에 불과하며 조만간 폭락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증시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것이 결코 한국만의 기형적인 현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S&P 500 역시 상위 7개 빅테크 기업이 전체 시가총액의 35%가량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이 달성한 세계 5위라는 위상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일시적인 금융 신기루나 투기성 거품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자원의 부재를 철저한 기술 독점으로 정면 돌파해낸 대한민국 특유의 효율성의 극치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그 어떤 자원도 나지 않는 척박한 토양 위에서 오직 사람의 뇌세포와 의지만을 유일한 자원으로 삼아 전 세계 산업의 목줄을 쥔 핵심 공급망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70년 전 1인당 GDP가 고작 64달러에 불과했던 세계에서 가장 비참했던 원조 수혜국이 어떻게 오늘날 전 세계 기술과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는 거대한 괴물로?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한 세대의 피와 땀, 그리고 완벽한 기술적 지배력이 결합하여 탄생한 위대한 거시경제학적 침공의 서막입니다. 현대 글로벌 경제학에서 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파악하는 물리적 지표는 영토의 크기, 인구수, 그리고 자원의 매장량입니다.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거대한 경제 생태계가 자생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지리적, 물리적 환경을 이 냉정한 기준선 위에 올려놓는 순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철저한 불리함의 연속입니다. 초강대국 미국의 영토는 한국의 98배에 달하며 이웃나라인 중국은 96배, 거대한 남시아의 맹주 인도는 33배나 더 넓은 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영토가 좁다고 여겨지는 일본조차도 한국보다 약 3.8배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국들의 영토와 비교했을 때 전 세계 107위에 불과한 한국의 좁은 영토는 경제활동을 확장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자체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이나 중국, 인도가 거대한 무역전쟁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은 바로 이 1억 명을 가볍게 상회하는 압도적인 머릿수에서 나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약 5,170만 명으로 세계 29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아무리 훌륭한 물건을 만들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더라도 셀 소비해줄 시장의 크기 자체가 태생적으로 너무나 협소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내 시장만으로는 대기업은커녕 중견기업조차 먹고 살 수 없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태어날 때부터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물리적 공간과 인구의 한계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바로 자원의 전무함이 가져다주는 에너지 악몽입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인 석유, 천연가스, 철광석 중 대한민국 땅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 동해가스전이 일말의 희망을 보여주었으나 이마저도 매장량이 고작을 드러내며 문을 닫은 지 오래입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무려 93.9%에 달합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공포에 가깝습니다. 만약 국제정세의 급변이나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해상 수송로가 단 몇 주 동안만 차단된다면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공포에 가깝습니다. 만약 국제정세의 급변이나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해상 수송로가 단 몇 주 동안만 차단된다면 대한민국의 이처럼 영토 107위, 인구 29위, 자원 제로라는 최악의 조건들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 살아남는 것조차 기적에 가깝다는 것을 증명하는 냉혹한 성적표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파괴적인 불리함을 아예 새로운 차원의 효율성으로 재정의하며 자본시장의 괴물로 거듭났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 놀라운 반전은 글로벌 자본이 매긴 시장의 가치, 즉 시가총액이라는 숫자를 통해 고스란히 증명됩니다.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전 세계의 영리한 자금들은 영토의 크기가 아니라 개는 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국민 1인당 시가총액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1인당 증시 시가총액은 약 8만 7천 달러에 육박합니다. 최근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며 세계 무대의 거인으로 우뚝 선 인도의 1인당 시가총액이 약 3,300달러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실로 경이로운 격차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한 명이 자본시장에서 창출해내는 경제적 가치가 인도인 G26명분의 몫을 능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국토면적 1km당 증시 시가총액을 환산하여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의 자본 밀도는 광활한 영토를 자랑하는 미국보다 무려 5.6배나 더 높게 나타납니다. 심지어 세계의 공장이자 거대한 자본시장으로 군림해온 중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면적당 가치는 무려 19배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치솟습니다. 미국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좁은 남한 땅에서 그것도 땅속에 묻힌 자원 하나 없이 오직 지상에 세워진 공장과 연구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치의 밀류의 경제체입니다. 결국 이 수많은 숫자들이 가리키는 결론은 단 하나로 귀결됩니다. 대한민국은 쓸 수 있는 모든 물리적 자원이 고갈된 상태에서 국토의 단 1제곱미터도 허투루 쓰지 않고 인간이 가진 뇌세포와 기술력을 극한까지 쥐어짜내는 효율성의 극치를 완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척박한 토양 위에 뿌려진 인간의 지적 노동력과 치밀한 산업 전략은 매 분기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글로벌 현금 흐름을 서울로 빨아들이는 그 누구보다 거대하고 묵직한 발걸음으로 전 세계 증시 지도를 전면 재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세계 5위라는 대위협을 달성하자 시장 일각에서는 어김없이 비관론과 회의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논거는 바로 반도체 착시 효과입니다. 실제로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거인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전체 시장의 50.4%에 달합니다. 증시의 절반 이상이 단 두 개의 기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구조이다 보니 반도체를 빼면 한국 증시는 껍데기만 남는다 라거나 이는 언제 꺼질지 모르는 비정상적인 거품이라는 날선 비판이 나오는 것도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전 세계 자본시장이 작동하는 근본적인 메커니즘과 트렌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이거나 대한민국을 과소평가하려는 악의적인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특정 국가의 핵심 첨단 산업과 초인류 기업이 전체 증시를 견인하는 현상은 한국만의 기형적인 구조가 아니라 세계 증시를 지배하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인 미국의 성적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미국 증시의 대표 지수인 S&P 500의 시가총액 중 무려 3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매그니피센트 7일이라 불리는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테슬라 등 7개 빅테크 기업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들의 비중은 12%대에 불과했으나 가치 사슬의 최정점을 지배하는 핵심 기업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미국 증시의 3분의 1 이상이 이 7거인에게 종속되었습니다. 이웃나라 대만의 상황은 훨씬 더 극단적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인 TSMC 한 종목이 대만 전체 증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2%에 육박합니다. 편중 현상이 너무 심각해지자 대만 정부가 펀드 투자 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법을 바꿨을 정도로 대만 증시는 사실상 TSMC라는 단 하나의 심장으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과거 1980년대 후반 도쿄 증시가 뉴욕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을 때도 금융과 전자산업이 시장을 독식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 시대의 패권을 쥔 핵심 산업이 국가 증시를 하드캐리하는 것은 거품이 아니라 초인류 강대국 증시의 표준 모델인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대한민국의 반도체 독점력은 단순한 제조 가공의 수준을 넘어 전 세계 인공지능 혁명의 명줄을 쥐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진화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초고대 역폭 메모리인 HBM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양을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HBM은 그 자동차들이 막힘없이 달릴 수 있도록 차선을 수천 개로 넓혀놓은 초고속 데이터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넓고 완벽한 차선을 닦아낼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삼성전자가 개발한 HBM4와 SK하이닉스의 독점적 가치 사슬이 없다면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인 베라 루빈도 AMD의 차세대 야심작인 MI400도 그저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부품 공급자가 아니라 글로벌 AI 생태계의 절대적인 갑이자 통제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가공할 만한 권력을 배경으로 대한민국 증시 내부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역동적이고 흥미진진한 대서사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부동의 1위 자리를 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0년 만에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HBM 시장의 주도권을 쥔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12위로 도약했고, 삼성전자 과거 1999년 IMF 외환위기 시절 빅딜 구조 조정으로 인해 눈물을 머금고 반도체 사업부를 현대 장돌레 도박해 현 SK하이닉스의 전신에 넘겨야 했던 LG가 정확히 27년 만에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LG는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의 핵심 공정인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를 독자 개발하고 초정밀 식각 장비 시장에 뛰어들며 기존의 일본과 네덜란드가 독점하던 반도체 장비 시장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부흥이 결코 허상이나 신기루가 아닌 글로벌 기술 패권을 완벽하게 틀어진 강자의 도도한 전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증시를 바라보는 세간의 가장 큰 오해는 이 나라가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밧줄에 매달려 위태로운 서커스를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반도체는 거대한 제국의 한 축일 뿐이며 그 뒤편에서는 방산, 조선, 원자력 발전, 자동차, 그리고 첨단 기계 제조라는 주력 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정상의 고지를 탈환하는 경이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보통 여러 악재가 동시에 겹쳐 파국을 만들어내는 상황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부르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반대로 국가 최고의 먹거리 산업 5개가 동시에 글로벌 시장을 집어삼키는 전대미문의 퍼펙트 붐 상태를 구가하고 한 산업이 흔들려도 다른 4개의 거대한 기둥이 떠받치는 이 완벽한 오각형의 포트폴리오는 한국 경제를 더 이상 외풍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초우량 체질로 완전히 탈바꿈시켰습니다. 그 첫 번째 축은 전 세계 군사지도와 패권을 재편하고 있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입니다. 올해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무려 56조 6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기록했으며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7배나 폭발적으로 성장한 수치입니다. 국산 유도 무기와 미사일 시스템은 실제 전장 환경을 가정한 시험에서 무려 96%라는 완벽에 가까운 요격률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가 패트리엇 시스템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더해 주문을 받으면 수년이 걸리는 서방 국가들과 달리 대한민국은 공장을 풀가동해 불과 몇 달 만에 최첨단 전차와 자주포를 현지에 인도하는 신들린 배송 속도까지 선보였습니다. 그 결과 안보 위기에 직면한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 대신 서울에 줄을 서서 무기를 사가는 역사적인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가 패트리엇 10을 두 번째 기둥은 전 세계 해상 무역로와 에너지 수송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초격차 조선 산업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선박 발주 시장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높고 제작 난이도가 극악에 가깝다는 LNG,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부문에서 무려 66%라는 압도적인 세계 시장 점유율을 쥐고 있습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는 77척의 대형 LNG선 중 무려 72척이 대형 LNG선 중 무려 66%라는 압도적인 세계 시장 점유율을 쥐고 있습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는 77척의 대형 LNG선 중 무려 72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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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LNG선 중 무려 72척이
72척이 대형 LNG 선중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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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올해 신규 수주 전망치만 해도 56조 원에 달하는 조선 산업은 한때의 불황을 완전히 씻어내고 전 세계 바다 위에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각인시키는 가장 강력한 현금 인출기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둥인 원자력 발전 분야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단 몇 개국만이 가질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최근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한국형 원전 AP 배천티겔 세계에서 독자적인 기술력과 완벽한 시공 능력, 그리고 예산 내에 공기를 맞추는 능력을 갖추고 원전을 통째로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5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대한민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이 될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삼성물산이 미국의 1위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의 핵심 주주로 올라섰으며 향후 에너지 사업에만 최대 7조 5천억 원을 쏟아붓는 초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전 세계 도로 위에 뿌려지는 현대차와 기아의 차량은 무려 727만 대에 달하며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세계 최대의 자동차 격전지 미국 시장에서조차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매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성비 차를 만들던 과거에서 벗어나 고부가 가치 친환전 전기차와 제네시스 같은 럭셔리 라인업을 앞세워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가치 사슬을 아래에서부터 뒤흔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마지막 5번째 기둥이자 대한민국의 거대한 주력 산업들을 물밑에서 지탱하는 전 세계 최고의 비밀 무기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유한 멈의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부품인 원자로 압력 용기를 단 한 번의 이음새 없이 통째로 찍어낼 수 있는 이 거대한 단조 프레스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자유진영을 통틀어 오직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절대 강국이라 자부하는 미국조차도 이 장비가 없어 차세대 원전을 지으려면 무조건 한국의 설비와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와 안보 전문가들이 중국의 공급망을 배제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점수로 종합세계 6위에 랭크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 방산, 조선, 원전, 자동차, 첨단 제조 설비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지지대를 굳건히 박아 넣음으로써 자본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균형 잡힌 철옹성을 완성해낸 것입니다. 모든 거대한 제국과 화려한 금융의 탑은 그 높이가 높을수록 아래에 도사린 균열의 무게 또한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이 전 세계 5위라는 찬란한 고지를 점령하고 주력 제조업 산업들이 퍼펙트 붐을 일으키며 순항하고 있지만 천문학적인 가치를 뿜어내고 있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기초체력 아래에는 장기적으로 시장의 기초체력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수 있는 3가지 거대한 지각 변동의 불씨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내부적 약점은 자본시장의 지독한 집중 리스크입니다. 앞서 거론했듯 특정 첨단 산업이 국가 증시를 견인하는 것은 글로벌 공식이지만 대한민국 증시의 반도체 편중 현상은 그 밀도와 위험성의 차원이 다릅니다. 세계 최고 자본시장인 미국의 경우 빅테크 기업들이 증시를 주도하더라도 그 내면을 뜯어보면 생성형 AI,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자산,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전기차 등 수많은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위험이 촘촘하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자본 지도는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거인의 메모리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바구니에 국가의 모든 달러 박스와 운명을 무더기로 담아놓은 구조입니다. 비록 방산, 조선, 원전, 자동차가 무서운 속도로 실적을 쌓아 올리며 무역 수지를 방어하고는 있지만 아직 이들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자본의 비중은 반도체의 거대한 그늘에 가려져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 사이클이 다운턴,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거나 예기치 못한 기술적 병목 현상이 발생할 경우 국가 증시 전체가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히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자본시장의 불균형보다 더 무서운 속도로 국가의 명운을 갉아먹고 있는 시한폭탄은 바로 인구 감소의 악몽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 역사상 그 어떤 문명권에서도 관측된 적 없는 기록적인 초저출산이라는 절대적인 통계학적 재앙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가파른 감소는 단순히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가 부족해진다는 지역적인 문제를 넘어 국가의 자본 체력과 잠재 성장률 자체를 밑바닥에서부터 파괴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청년 인구가 줄어들면 기업들의 혁신 동력이 고갈되고 가뜩이나 좁은 5천만 명 규모의 내수 시장은 장기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 소비가 죽고 세수를 책임질 인구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아무리 수출 대기업들이 밖에서 달러를 벌어온다 한들 국가 경제의 내부 순환 고리에는 치명적인 빈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글로벌 거대 자본들이 대한민국 시장을 평가할 때 가장 심각하게 저울질하는 아킬레스건이며 미래 성장의 발목을 붙잡는 거대한 모래주머니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서 가해지는 외부적 압박은 고래 싸움에 끼인 형국인 지정학적 외줄타기의 리스크입니다. 대한민국은 태생적으로 부존 자원이 없어 전 세계 원자재를 수입해 이를 최고의 기술로 가공한 뒤 다시 전 세계에 내다 파는 철저한 대외 개방형 자유무역 체제로 부를 축적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무역 장벽의 높이는 곧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 지수와 직결됩니다. 하지만 격화되는 미중 패권 전쟁과 보호무역주의의 부활, 공급망 재편 압박은 한국 기업들에게 가혹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동시에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높은 관세 장벽과 세제 규제를 들이미는 미국의 압박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글로벌 공급망을 통째로 재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경제의 외독성과 지정학적 취약성을 날것 그대로 보여주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수많은 구조적 리스크와 지정학적 한계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거두고 있는 세계 5위 증시라는 성적표는 결국 이 모든 기적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거꾸로 추적하게 만듭니다. 이 경이로운 역사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려한 여의도의 전광판이나 첨단 공장의 자동화 라인이 아니라 시간의 태엽을 70년 전으로 돌려 이 나라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반드시 목격해야 합니다. 1955년 전쟁의 포화가 쓸고 간 한반도 남쪽 땅의 1인당 GDP는 고작 64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당시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들보다도 지독한 가난과 절망이 지배하던 그 시절, 대한민국에는 물려받은 유산도 땅속에 묻힌 자원도 없었기에 국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은 오직 사람의 노동력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삶을 통째로 갈아넣은 한 세대의 위대한 희생이자 서사시였습니다. 이들이 온몸에 탄가루를 뒤집어 쓰고 번 돈을 담아 고향으로 보낸 편지 속 월급 봉투는 동생들의 등록금이 되었고 어머니의 약값이 되었으며 국가가 공장을 세울 수 있는 소중한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중동의 사막은 더 혹독한 시험대였습니다. 낮 기온이 5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더위 속에서 수많은 한국의 건설 근로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사막 한가운데서 용접을 하고 배관을 깔며 도로를 놓았습니다. 당시 오일 쇼크로 석유 수입 대금이 폭등해 국가 경제가 파산 위기에 직면하자 대한민국은 아예 석유를 파는 나라로 직접 찾아가 몸을 던져 공사를 하고 그 대금으로 원유값을 치르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민들이 보여준 이 눈물겨운 응집력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시절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350만 가구가 결혼반지와 돌반지를 아낌없이 꺼내놓았던 금모으기 운동으로 이어지며 전 세계를 다시 한번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발행한 모든 화폐와 자본의 가치는 문자 그대로 국민들의 피와 땀 그리고 목숨을 담보로 조판된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모진 세월을 버텨낸 위대한 유산은 오늘날 글로벌 시장을 호령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진화했습니다. 그들이 눈물로 키워낸 자식들이 이제는 삼성과 SK의 연구소에서 전 세계 AI 산업의 대동맥이 될 HBM4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으며 세계 바다를 누비는 대형 LNG 운반선을 건조하고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는 첨단 미사일과 방산 무기를 제조해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몇몇 재벌 기업이나 천재적인 경영자 개인이 이뤄낸 성과가 아닙니다. 7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온 국민이 한 푼, 두 푼 쌓아 올린 지식과 의지, 그리고 교육에 대한 집념이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의 최정상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세계 증시 5위라는 위상과 초인류 기술 대국이라는 타이틀은 대자연이 베푼 우연한 축복도 누군가가 베푼 부당한 특혜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의 그 어떤 참혹한 절망 앞에서도 절대 무릎 꿇지 않고 전진해온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물겨운 여정이 거둔 가장 정당하고 자랑스러운 보상입니다. 땅은 좁고 자원은 없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장 강력한 자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성취를 단순한 숫자의 거품으로 폄하하기보다 우리가 손으로 직접 일구어낸 이 기적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